자, 고쟁이 이 연립방정식 활용 스텝 2 문제들 살펴봅시다. 319번입니다. 10의 자리가 3인 세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알고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모르죠. 이렇게 표현합시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8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5입니다.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y3x가 될 거고, 이 수가 처음 수 x3y보다 99만큼 크다고 하니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얘는 100y 더하기 x의 30, 100x y의 30, 99, 30은 지워버리고요. 이 파트를 넘겨서 정리하면 99y에 빼기 99x가 99가 되겠죠. 따라서 y, 이거 왜 이렇게 적었죠? y-x, y-x가 1인 거죠. 저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해주면 y가 3인 x가 2겠네요. 처음 수와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의 합은, 즉 233이랑 332랑 더하면 565가 되겠습니다. 쉬웠습니다. 320번. 유클리드 그리스 시화집에 나온 이야기다. 노새와 당나귀가 진 짐은 각각 몇 자루인가? 노새와 당나귀가 짐을 운반하는데 당나귀가 한탄하자. 그래서 당나귀가 각각 x, y만큼 치였다고 둡시다. 당나귀가 한탄했어요. 노새가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 짐 중에서 한 자루만 내 등에 옮겨 놓으면, 따라서 당나귀 y에서 1을 빼서 x에다가 1을 더하면, 여기까지 내 짐은, 내라는 것은 노새잖아요. 내 짐은 네 짐의 2배가 되지. 이렇게 되겠죠. 1번식. 내 짐 한 자루를 네 등에 옮기면, 즉 x는 1 빼지고 y는 1 더해지겠죠. 그러면 나와 너는 같아진다. 2번이 되겠죠. 그래서 1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이거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321번. 유진이의 핸드폰 한 달 사용 요금이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60분까지는 기본 요금이에요. 근데 60분 초과하면 분당 B1의 초과 요금과 기본 요금은 내야 되겠죠. 근데 80분을 초과해버려. 그러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1분당 2B1의 초과 요금과 80분일 때의 요금의 합. 가나 조건은 쉽게 이해되죠. 그럼 다 조건이 문제인데, 80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그럼 초과한 시간은 80을 넘긴 시간이겠죠. 그거는 분당 2B1의 초과 요금을 받고, 80분일 때 요금은 뭡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계산했겠죠. 예. 자, 유진이는 5월에 72분 사용했어요. 그러면 72분은 가나 조건으로 계산 가능하죠. A 요금 내고 72에서 60분 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B만큼씩 초과했죠. 그래서 21,500원이에요. 근데 6월에 따는 90분 사용했어요. 90분을 사용했다는 것은 80분 요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80분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 80 빼기 60에 대해서 B만큼씩 추가했죠. 이게 80분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10분을 더 초과했잖아요. 80분보다 10분 더 초과했으니까 10 곱하기 2B, 분당 2B니까 이게 22,900원이겠죠. 그래서 요걸 연립하면 AB 나오잖아요. 7월에 95분 사용했죠. 그래서 AB를 알았기 때문에 7월달 요금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기본 요금에다가 80분 초과했으니까 결국 20 곱하기 B 한 다음에 80분보다도 15분 더 초과했으니까 15 곱하기 2B로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것도 매우 쉽습니다. 322번. 일단 문제가 좀 기네요.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이 있다. 흰색 바둑돌 각각 X개, Y개 있다고 할까요? 흰색 바둑돌 5개를 통에 집어넣었어요. 5개를 통에 집어넣었더니 탁자 위에 남아있는, 탁자 위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탁자 위에 남아있는 흰색과 검은색
즉 x에서 5를 빼고 y랑 b가 1대 2였어요. 근데 탁자 위에 남아있는 바둑돌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y죠. 검은색 바둑돌 25개를 통에 집어넣었습니다. y에서 25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흰색은 x 빼기 5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3대 1이었다라는 얘기죠. 뭐 이거 계산하면 xy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워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323번 AB 두 제품의 원가 묻는 걸 보니까 A 제품 원가네요. 그래서 A 원가를 x라고 두겠습니다. B 원가 y로 둘까요? 자, B 원가를 y로 두면 x랑 y는 더하면 2만원이었습니다. 근데 A는 30%, B는 40% 이익 붙였으니까 A의 가격 1.3x, B는 1.4y겠죠? 이게 정가인데요. 이 정가인데 정가를 더한 건 아니네요. 정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A, B를 각각 20% 할인했죠? 그럼 1.3x에 20% 할인하면 0.8배가 되죠? 1.04x입니다. 1.4y도 0.8배 되죠? 그래서 얼마죠? 1.12y가 되죠? 그랬더니 총 이익이 1200원. 이익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1.04x의 이익은 0.04x죠. 1.12y의 이익은 0.12y입니다. 이해되겠죠? 1x랑 1y를 각각 빼면 됩니다. 원가가 x랑 y였으니까. 그 이익이 1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연립하면 되고 아래식은 뭐 100배 정도 하고 또 간단하게 해주면 되니까 사실상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묻는 건 A 제품 원가니까 X를 답해주면 되겠죠. 324번 수진이는 빵 만들려고 밀가루랑 설탕을 구입했는데 처음 구입한 밀가루와 설탕량의 합을 구하라네요. 밀가루를 X, 설탕을 Y라 하고 단위는 그램으로 두겠습니다. 그램이니까요. 자, 비교했더니 밀가루 양은 Y는 밀가루 양 X는 Y의 3배였습니다. X는 3Y고 자, 빵은 밀가루랑 설탕량이 5대3 비율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밀가루와 설탕을 합해서 240g을 섞어서 빵을 만들었대요. 자, 240g 안에 밀가루랑 설탕이 5대3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섞어 만들었더니 240g을 다 쓴 게 아니네요. 빵 만들었더니 남은 밀가루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설탕도 있었군요. 그럼 240g 중에서 남은 밀가루랑 남은 설탕을 봤는데 밀가루가 설탕의 4배가 남았답니다. 한번 보자. 240g 안에는 밀가루랑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들어가냐면 밀가루가 5K 들어가면 설탕은 3K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거죠. 사용. 그리고 사용되고 남은 게 있어요. 사용되고 남은 거. 남은 거는 얼마냐 하면 처음 샀던 게 밀가루가 X였으니까 X 빼기 5K가 남았겠죠. 이게 조금 어수선해졌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니라 밀가루랑 설탕을 합해서 240g 섞어서 빵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용한 양이네요. 사용한 양이 240g인데 240g 안에는 밀가루랑 설탕이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양 240g 안에 밀가루는 얼마나 있죠? 전체가 이제 5대3 중에서 8분의 5죠. 8분의 5. 밀가루는 150g 썼고 설탕은 90g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밀가루 X 샀는데 150g 샀으니까 X 빼기 150이 남았겠죠. 이게 남은 밀가루 양이고 그 다음에 처음 산 설탕의 양 3Y에서 90을 사용했죠. 이게 남은 설탕의 양이죠. 남은 밀가루 양은 설탕량의 4배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x는 3y니까 1번과 2번을 연립해 주면 되겠죠.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x에 3y를 대입해 줍시다. 따라서 이건 12y, 이건 3y니까 9y는 360을 이항해서 210이 되겠죠. 9y가 210 맞나요? 이거 좀 이상한데? 보자, 어디 틀린 게 있나? x가 3y고 x 빼기 150이 4. 여기 이상하네. 3y가 아니죠. 왜 3y라 썼죠? y죠, y 빼기 90. 그래서 틀렸네. 여기 3y고 여기 4y니까 이항하면 y가 360, 210이 되겠죠.
y가 210이면 x는 3y니까 630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을 물었으니까 840g이겠죠. 자, 다음 문제 325번. 일의 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A, B, C 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A, B 두 사람이 함께해서 일을 끝내려면, 즉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걸 A라고 하면 B는 B, C는 C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세 사람이 함께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틀 만에 일을 끝내니까 이걸 1 이렇게 두는 것이면 일반적인 풀이니까 일반적인 풀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A와 C 두 사람이 함께 3일 동안 하거나, 즉 A 더하기 C 곱하기 3배 하면 1, 혹은 B, C 두 사람이 함께 하면 B 더하기 C 4배 하면 1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잘 연립해서 A, B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며칠 걸릴까? X일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X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미지수 3개짜리인데 3개짜리 이제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뭐 하면 좋을까요? 이게 1번, 2번, 3번에서 1번을 3배, 2배 할까요? 2배? 4로 맞춰볼까요? 그래서 이거 2배 하면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연립하면 뭐가 나올까요? 4A가 남죠. 4A가 1. 그러면 A는 4분의 1 되겠죠. A가 4분의 1이면 C를 2번에서 구할 수 있겠네요. 뭐 C를 구하고 또 B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326번. 어떤 일을, 이것도 일의 양 관련된 문제인데 요건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지은이, 준민이 혼자서 하면 x1, 그러니까 지은이는 하루에 x분의 1을 한다라는 거죠. 전체를 1이라고 두면 준민이는 y분의 1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함께 하면 지은이 x분의 1만큼 일하고 준민이 y분의 1만큼 일하는데, 함께 하면 이 일의 양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전체의 36분의 5다. 그 다음에 지은이와 준민이가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지은이가 6일 하고 준미가 4일 해서 일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x분의 1과 y분의 1을 하나의 미지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환하면 a 더하기 b가 36분의 5이고 밑에 식은 x분의 8, 즉 8a, y분의 6, 6b는 1입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식을 6배 하면 6a 더하기 6b가 6분의 5가 되니까 빼면 2a가 6분의 1, a는 12분의 1, 그럼 b는 36분의 2, 18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묻는 게 뭡니까? y 빼기 x. 준민이가 y였죠. 준민이는 결국 하루에 18분의 다시 b가 18분의 1이니까 하루에 18분의 1만큼 일하는 거죠. 그러면 준민이가 y가 18이고 그 다음에 x는 10이죠. 여기 a가 1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6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1문제죠. 수도꼭지 문제. 수도꼭지가 A가 1시간, 단위는 1시간으로 잡죠.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1시간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이걸 A, B, C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1시간 만에 채울 수 있다고 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 되겠죠. A만 6시간 사용하면 즉 6A 1 된다. A는 6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C만을 30분 사용하고 0.5C에 A, B를 함께 1.5 A 더하기 B 하면 또 가득 채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B만 사용하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이 B를 알고 싶은 건데 A가 6분의 1이니까 다시 이 식에 대입해주면 B 더하기 C가 6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대입해주면은 요거 좀 2배에서 정리할까요? C 그 다음에 3A 더하기 B는 2인데 3B가 있고요. 3A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넘겨버리고
그러면 2분의 3이 되고 빼면 2b가 6분의 9, 6분의 4, 3분의 2가 되니까 b는 3분의 1이 됩니다. b가 3분의 1이므로 결국 3시간 걸린다라는 얘기 되겠죠. 328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도로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22분 걸렸어요. 어떻게 갑니까 도대체? 이렇게 선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건 뭐 그러니까 두 진수선의 최단 거리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A에서 B 가는데 22분 걸리고, 즉 이 하나의 이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인데 이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똑같은지를 또 확인도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네요. 정사각형이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읽어봅시다. B에서 C까지 가는데 36분,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움직이는 속력은 일정하니까 A에서 B 가기 위해서는 가로를 R이라 할까요? R 두 개에다가 업 한 개 있어야 되죠. 요게 22분 걸리고, 그다음에 B에서 C 가는 거는 R이 3개 있어야 되고 U가 2개 있어야 되는데 36분 걸립니다. 지금 R과 U가 같은 길이인지 같은 거리인지 모르니까 가로 방향 이걸 X, 세로 방향을 길이를 Y라고 하면 2X 더하기 Y만큼 가는데 22분 걸린 거죠. 이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22분 걸렸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속력이겠죠. 그 속력이랑 밑에 3X 더하기 2Y 가는데 걸린 시간이 36분이니까 요게 서로 같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와 Y 사이의 관계겠죠. 이걸 알아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C에서 D 가는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은데 R 3개에 U 1개네요. 그래서 결국 3X 더하기 Y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둘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잡은 거는 X랑 Y를 거리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잡은 대로 가긴 갈 텐데 이렇게 가도 되겠죠. 이렇게 가는데 요 한 칸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X로 잡아도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면 2X 더하기 Y 자체를 22분으로 둘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두는 것이 더 편리했을 수 있겠네요. 그냥 같이 바꿉시다. 이거 말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 요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잡으면 2X 더하기 Y가 20이고 3X 더하기 2Y 자체가 3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연립해버리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저 위의 식을 2배 하면 이렇게 될 거고 X가 8이니까 Y는 6이 되고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3X 더하기 Y는 24 더하기 6이니까 30분이 되겠죠. 그 다음 열차 문제네요. A 열차는 길이 500m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리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가 있죠. 기차 길이 묶고 있네요. 그걸 기차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이만큼 가는데 16초 걸립니다. 단위는 지금 미터이고요. 이걸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6초. 이게 속력이겠죠. 열차보다 길이가 40m 짧은 B열차가 있어요. 이 열차는 A열차는 X였는데 40m 길이가 짧으니까 B열차의 길이는 X 빼기 4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열차는 속력이 초속 10m 빠른 속력인데 초속이라는 단위에 좀 주목할게요. 지금 앞에 쓴 거는 초속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단위는 똑같이 맞춘 상태고 초속 10m 더 빠른 속력으로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X 빼기 40을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그 거리는 이거 더하기 500이죠. 그런데 이거 통과하는데 12초 걸린 게 이게 B열차의 속력이죠. 이건 A열차의 속력. 이건 B열차의 속력. 연립 방정식으로 안 풀고 그냥 이거 1차 방정식으로 풀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력을 비교해 보니까 B 속력이 A 속력보다 10m per second 더 빠르다. 그래서 플러스 10이 되겠죠. 속력 더하기 10은 나온 것 같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16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48을 곱해서 정리해 버립시다. 그러면 3배의 500 더하기 x 더하기 48 곱했죠. 4의 x 빼기 더하기 460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3x 4x x는 여기 1500에다가 1840 뺐다가 480 더하니까
1980에서 빼니까 얼마? 140인가요? 140m. 묻는 게 x였으니까 끝났네요. 자, 330번. A와 B 두 지점 사이를 정훈이는 달리고 그림을 써봅시다. A와 B를 보자. 우진이가 있고 동시에 출발했네요. 정훈이가 있습니다. 20분 후에 정훈이가 B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얘는 달리고 얘는 걸었어요. 출발한 지 20분 후에 정훈이가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우진이 이렇게 가다가 정훈이 이렇게 오다가 만났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만났겠죠. 처음으로 만났다. 그리고 자, 만난 지점을 C라고 할까요? 첫 만남. 자, 그 다음에 정훈이는 계속 가다가 A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우진이가 어떻게 했죠? B 지점으로 가고 있는 우진이를 만났다. 이렇게 가다가 우진이하고 다시 또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남 1만남. 자, 이렇게 둡시다. 우진이가 A에서 B까지 한번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인지 구해라. 달린 속력은 걸은 속력보다 빠르다. 보자. 일단 우진이의 속력과 정훈이의 속력을 한번 미지수로 잡아야 될까 생각해 봅시다. 이걸 미터도 없잖아요. 그냥 분속 미터 뭐 이런 거 잡을까요? 일단 분으로 잡았으니까 예. 그래서 우진이 속력을 x 미터 퍼 분, 정훈이 속력을 y 미터 퍼 분 정도로 잡아 봅시다. 처음에 C에서 만나는데 요거 20분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걸어간 우진이는 20분 만에 요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정훈이는 20분 동안 B에 갔다가 돌아온 거죠. 즉 정훈이가 20분 간 거리 20y 미터고 우진이가 20분 간 거리 20x 미터인데 그의 차이를 이용하겠죠. 왜냐? 다시 여러분 아마 보이시겠지만 우진이가 이만큼 갔고 정훈이는 갔다가 이만큼 돌아온 거죠. 차이가 아니고 더하기 해야 되죠. 착각했습니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더하면 2배죠. 전체 거리 AB 사이의 거리의 2배가 되죠. 그러니까 AB 전체 거리를 우리가 미지수 한 개 잡읍시다. AB 거리를 Z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이거는 Z의 2배, 2Z가 된다. 일단 1번씩 한 개 잡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번 가보면 정훈이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죠. 여기까지 갔죠.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우진이가 어떻게 갔습니까? 우진이는 여기서 이만큼 간 거죠. 그러면 그 거리는 서로 더했을 때 마찬가지 2배가 되겠네요. 지금 색칠된 걸 보면. 그죠? 아니죠. 여기 D구나. 착각했어요. B가 아니고 D구나. 그럼 이건 빼야 되겠죠. 뺍니다. 그래서 정훈이가 간 거리 10분 동안 간 거리죠. 정훈이가 10분 동안 간 거리 10y. 그 다음에 우진이가 10분 간 거리 10x. 그걸 빼면 이만큼 나오는 거죠. 요거랑 요거 2배 나오는 거죠. 눈이 아프겠다. 예? 요거 노란색으로 뭐 했으면 좋겠는데. 예? 요거 2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2개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2개의 거리는 A에서 C까지 거리의 2배잖아요. 근데 AC는 뭡니까? AC는 우진이가 아까 20분 동안 간 거리죠. 우진이가 걸어서 20분 간 거리. 그러면 우진이가 20분 간 거리는 20x잖아요. 근데 그거의 2배니까 40x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번 식이에요. 근데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가 있어야 되죠. 식이 3개 필요합니다. 지금 조건을 보면 다 쓴 것 같은데 조건 3개가 있어야 되니 한 개 더 필요한데 어떡하죠? 같은 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은 지점.
A에서 C까지 거리 혹은 C에서 D까지 거리. C에서 D는 보자. C에서 D는 우진이 같은 경우는 C에서 D까지 가는데 10분 걸렸잖아요. 이게 10x, 우진이가 x죠. 10x. 10x가 될 거고, CD를 정훈이는 얼마나 갔나요? 정훈이는 처음에 이렇게 20분 동안 B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었고, 이거 왔다. 정훈이가 여기서 C에서 다시 돌아왔다가 이만큼 간 거죠. 그럼 CD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보자. 정훈이가 아까 10분 동안 간 거리랑 정훈이가 아까 10분 동안 간 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정훈이가 이만큼 왔고 그 거리를 우진이는 20분 동안 이만큼 왔고, 그럼 그 거리를 이것을 관계를 쓰면 되겠다. 이걸 좀 말로 일단 써놓을까요? 정훈이가 10분 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뭐였냐면 AC를 2배 한 거에다가 CD였죠. 근데 그걸 우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X랑 Y 관계식 한 개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정훈이가 10분 동안 간 거리는 AC를 2번 왔다 갔다 했고 CD만큼 또 갔잖아요. 정훈이가. 근데 우진이는 이 20분 동안, 처음에 20분 동안 AC만큼 간 거죠. 즉 이게 AC라는 게 우진이가 20분 간 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우진 20분 거리의 2배에다가 CD도 보시면 CD는 우진이가 만나고 난 뒤 10분 만에 간 거리죠. 그래서 이걸 좀 적을 때가 더하기 우진 10분 간 거리.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정훈이가 10분 간 거리는 10y가 우진이가 20분 간 거리 곱하기 2 더하기 우진이 10분 간 거리니까 결국 우진이가 50분 간 거리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x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y는 5x라는 관계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 마지막 세 번째 관계식은 어떤 상황이나 혹은 같은 지점을 보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정훈이가 10분 만에 뭘 했지? 10분 동안 한 거리를 보니까 이건데, 이건 우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진이는 20분 왔다 갔다 한 거리의 2배이자 CD는 또 우진이가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한 거리니까 정훈이에 대해서 한번 쓰고 우진에 대해서 한번 쓰면 결국 x, y 관계식을 얻어가지고 y가 5x면 1번과 2번에 각각 대입해서 식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지금까지 문제 중에는 제일 좀 까다롭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번 현수가 20km 달리는 마라톤에 참가했다. 출발 후에 15분 동안 달리고 그 다음에 2분 동안 걷기를 반복했네요. 15분 달리고 2분 걷고 이렇게 반복해서 1시간 50분 만에 완주했다. 오, 잘 달리는 친구예요. 현수가 달린 속력과 걸은 속력의 차가 시속. 현수가 달린 속력, 그걸 xkm라고 합시다. 그럼 걸은 속력은 당연히 느릴 테니까 느리다고 하죠. 그래서 x 더하기가 아니고 x 빼기 10km/h로 잡아야겠습니다. 그죠? 굳이 뭐 y로 잡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출발 후 15분은 달렸어. 그 다음에 2분은 자, 그래서 출발 후 15분 달리고 2분 걷는 걸 반복해서 1시간 50분 만에 완주했다. 1시간 50분, 110분 동안 완주했다. 그럼 17분씩 반복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6번 반복하면 102분. 그 다음에 한 번 더 달리다가, 그 다음 얼마나 달렸죠? 그러니까 8분 달리기. 이걸 6번 반복하고 8분 달리기 해서 끝을 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시속으로 잡을 거니까 8분 달리기라는 거는 결국 60분의 8시간이 되겠습니다.
식을 한번 써볼까요? 6번 반복했습니다. 15분 달리고 달릴 속력은 x 60분의 15 지금 4분의 1x 4분의 1x 예 요만큼 달리고 그런 걸 6번 했고요. 걷는 건 어떻게 됐죠? 걷는 거는 x 빼기 10인데 2분 동안 걸으니까 결국 왜 2분 동안 달리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죠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지금 속력 x에 15분 동안 달리는데 왜 이렇게 했죠? 15분 동안 달리니까 왠지 알겠다.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합니다. 4분의 1 예, 4분의 1 시간이죠. 4분의 1 시간 4분의 1 시간인데 이제 6번 달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달린 거리 그 다음에 걸은 거리 2분이니까 2분과 6번 반복은 12분이네요. 12분은 5분의 1 시간이니까 그냥 5분의 1 그 다음에 x 빼기 10으로 두겠습니다. 이건 걸은 거리. 그래서 요거를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8분 달렸습니다. 60분의 8시간 동안 달렸어요. 달릴 때 얼마나? 속력이 x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20km를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그래서 뭐 이거 풀면 x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332번.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B를 농도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A는 X%, B는 Y%라고 합시다. 1대2로 섞었어요. 자, 그런데 뭐 1대2로 섞었더니 12% 소금물 되었대요. 자, 그 다음 반대로 2대1로 섞었더니 9%가 되었대요. A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자, A의 소금물의 양을 K, B의 소금량을 2K라고 두겠습니다. 자, 100분의 X 곱하기 K 100분의 Y 곱하기 2K 했더니 농도 12%에 당연히 3K가 됐겠죠. 자, 첫 번째 상황.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2대1로 섞었으니까 100분의 X에 2K 100분의 Y에 K 했더니 100분의 9 3K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K랑 여기 K랑 똑같이 썼는데 2대1로 섞었다는 것이 요 1과 요 1이 비율상은 같지만 다른 양일 수 있지 않나요? 소금물의 양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소금물의 양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여기 내가 K가 아니라 M이라는 문자를 썼다 하더라도 결국 이 등식의 양변에서 지워버리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지만 또 러프하게 보면 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K는 날려버리고 생각하면 결국은 뭡니까? 100분의 X랑 100분의 2Y랑 더했더니 100분의 36이 됐다. 여기는 100분의 2X랑 100분의 Y랑 더했더니 100분의 27이 됐다. 요거 가지고 풀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333번. A는 X%, B는 Y%인 설탕물이 500g씩 들어있다. A에 들어있는 설탕 100g을 B에 옮겨 섞은 다음에 B에 들어있는 설탕물 100g을 A로 또 옮겨서 섞었다. AB 용기에 들어있는 설탕물의 마지막 농도의 차와 처음 농도의 차의 B, X는 Y보다 크다. 자, 이런 문제 좀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차근차근하게 한번 가봅시다. A에 처음에 500g 있었는데 100g 주고 나면 400g만 남습니다. A는 400g 남고 농도는 100분의 X니까 소금의 양은 400 곱하기 100분의 X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당연히 400g 남았죠. 농도는 변하지 않죠. 농도는 X%입니다. 그리고 B는 100g을 받았죠. 100g을 받으면 소금물이 500g 있다가 600g이 됩니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소금의 양은 원래 있던 소금의 양, 원래 있던 소금의 양은 500 곱하기 100분의 Y였죠.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양이 있죠. 100 곱하기 100분의 X. 새롭게 들어온 양, A에서 들어온 양. 그래서 농도는 소금과 소금물의 양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양을 간단히 해보면 소금의 양은 X 더하기 5Y입니다.
따라서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600분의 x 더하기 5y 곱하기 100이죠. 곱하기 100을 하니까 결국 6분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 보면 B에서 100g을 줬다고 했죠. 다시 100g을 받으면 A는 소금이 4x 있었는데 들어옵니다. 얼마나 들어오죠? B의 소금의 양 x 더하기 5y의 B의 소금의 양의 600g 중에서 100g을 주면 균질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6분의 1만큼 소금이겠죠. 이 소금의 양의 6분의 1만큼 들어오겠죠. 그래서 6분의 1만큼 들어옵니다. 이게 A에 들어오는 소금물이었었나요? 소금이죠. 소금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500g이 되겠죠. 500. 그래서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농도는 소금물과 소금을 이용해서 쓸 수 있죠. 소금물 중에서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을 좀 계산해 보면 이거 분수로 나오는구나. 여기다 쓸까요? 일단 그냥 씁니다. 100을 곱한 상태로 5분의라고 쓸게요. 5분의 4x 더하기 6분의 1의 x 더하기 5y. 요게 A의 농도입니다.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그냥 100g을 줬잖아요. 100g을 주면 농도는 변함이 없죠. 농도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x 변함없다. 6분의 x 더하기 5y%.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100g 줄였으니까 500g.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5y가 아니라 6분의 5만 남겠죠. 왜? 500g만 남았으니까. 자, 이때 마지막 농도의 차이라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농도의 차를 쓸 수 있을 거고 처음 농도의 차이는 당연히 x랑 y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차를 써봅시다. 좀 자리가 좀 부족한데 지금 처음 농도의 차이는 x가 y보다 크니까 x 빼기 y가 되겠습니다. x 빼기 y가 되고 나중 농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저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의 농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B하고 빼기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x 더하기 y가 같단 말이죠. 일단 30으로 통분해 볼까요? 30분의 6배 하면 24x에다가 x 더하기 5y죠. 이렇게 만들고 얘는 5배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30분의 얘가 25x에 위에다 쓸게요. 30분의 25x 더하기 5y가 있고요. 얘는 30분의 5x 더하기 25y가 있죠. 5x 더하기 25y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한번 일단 빼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뺀다면 20x 빼기 20y잖아요. 그래서 3분의 2의 x 빼기 y인데 x가 y보다 크다니까 이게 차가 맞겠죠? 이게 차가 맞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B는 처음 마지막 농도의 차와 마지막을 먼저 썼죠.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잖아요. 그럼 3분의 2대 1이니까 3분의 2대 1을 간단하게 고치면 2대 3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계산들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소금물 진행 상황은 차분하게 하면 된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하느냐? 처음 소금의 양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주기 전에는. 근데 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줄 때는 농도가 변하지 않죠. 주는 쪽 입장에서는. 소금물의 양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받는 쪽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요게 안 됐죠. 원래 있던 소금이 있고 받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소금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농도는 소금물과 소금의 양을 알면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줄 때는 600g 중에 100g을 준다는 것은 소금의 양도 6분의 1만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334번 봅시다. AB 두 식품이 있고 100g에 대한 열량과 단백질량과 정가를 나타냈다. 단백질 87g을 섭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AB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A 식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다. 자, AB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은 7대 8입니다. 구입한 두 식품 AB의 열량의 합을 구해라. 그래서 얼마나 구입했는지를 알면
그러면 열량은 계산하면 되겠죠. 단 B식품은 100g 단위로만 판매한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게 많네요. 일단 이거 100g에 대한 열량과 단백질량 정가이고, 단백질 87g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 일단 얼마나 구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A를 Xg, B를 Yg으로 생각해 봅시다. Xg과 Yg을 구입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87g을 섭취하려고 했는데 얘가 1g당 100g당이죠. 100g당 9g을 섭취한다 그랬죠. 그러면 Xg에 대해서는 100분의 9X만큼 섭취를 하겠죠. 단백질. 일단 단백질에 대한 식을 씁시다. A를 먹었을 때 단백질은 100분의 9X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Yg을 샀는데 단백질은 100분의 12Y가 들어오겠죠. 단 Y는 100의 배수겠죠. Y가 100의 배수. 그래서 요 식은 12의 배수로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87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A식품은 정가의 30%를 할인한다. 500이 아니고 70%니까 350원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B식품은 100g당 270원인데 30원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100g에 240원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비용에 관한 식을 한번 써봅시다. 비용은 A는 Xg을 사는데 100g당 350원이니까 1g은 3.5원, 3.5x만큼 돈을 들였겠네요. 그런데 A를 쓰는데 사용한 비용과 B는 100g에 240입니다. 그러면 2.4Y만큼 샀겠죠. 그런데 이제 Y는 100의 배수니까 얘는 자연수 240, 480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게 7대 8이 된다. 곱해서 정리해보면 16.8Y가 28X이다. 16.8Y가 28X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Y가 그램인데 100의 배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Y가 100의 배수다.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Y는 해서 나타내면 16.8분의 28X잖아요.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7로 나누면 2.4분의 4X, 즉 12분의 20, 3분의 5X나요? 3분의 5X. 그죠? 3분의 5. 그래서 맞죠? 3분의 5X. Y가 3분의 5X입니다. Y는 3분의 5X가 돼야 되는데 얘가 100의 배수여야 된다고 했죠. Y는 3분의 5X.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일단 연립해서 생각합시다. Y는 3분의 5X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일단 100 지우면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좀 나눌까요? 3. Y가 3분의 5X라 했잖아요. 그러면 3X 더하기 3분의 5X니까 3분의 20X인가요? 3분의 20X가 2900이다. 3배 합시다. 9X 더하기 20X가 8700. 그러면 X는 29분의 8700인가요? 300 같은데? X가 300이네. X가 300. X가 300이면 Y가 얼마입니까? X가 300이면 Y는 여기 아까 했던 거 있는데 27, 그럼 60 되려면 100, 그럼 500이 돼야 되겠네요. X가 300, Y가 500. 그럼 지금까지 뭐 Y 여기 뭐 112의 배수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네요, 문제는. 그래서 X 300, Y 500이니까 열량의 합은 여기에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100g당이니까 이건 240kcal, 이거는 800kcal에서 1040 되겠네요. 335번. A와 B가 다음과 같이 이만큼 겹쳐져 있다. B는 A 넓이보다 5만큼 크다.
겹쳐져 있는 걸 제외한 걸 생각해 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하얀색 부분들을 그러면 B가 바로 A보다 5 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겹쳐진 부분을 제외하면 되니까. 그 다음 색칠한 부분 넓이는 A 넓이의 10분의 3. 요게 그럼 이렇게 잡죠. 요걸 7A라 잡으면 요건 3A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B 넓이의 35분의 9다. 그러면 요걸 9B로 잡으면 전체가 35B니까 이건 26B로 잡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9대 35다. 9B 25, 26B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느낌입니다. 저 몇 번 속력 330번 같은 건데 같은 영역을 3A로 나타내보고 9B로 나타내보니까 3A랑 9B가 같다는 거잖아요. A와 B의 관계. 그래서 A가 3B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 2B, 왜 B가 음수가 나왔죠? 3A가 9B. 뭐 잘못된 게 있나요? 3A고 A는 3B. 오호, 뭐가 잘못됐습니까? 틀린 걸 한번 찾아봅시다. B 넓이가 A 넓이보다 5만큼 크다. 아까 이거 폐기해야 되죠? 폐기해야죠. 왜? 아까는 이걸 A, B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7A하고 26B 가지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B 넓이는 A 넓이보다 5 크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에 3B를 넣으면 21B가 될 거니까 5B가 5, B는 1, A는 3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색칠한 부분 넓이는 3A로 계산해도 되고 9B로 계산해도 되고 어쨌든 9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36번까지 일단 하고 스텝 3도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스텝 3는 내일쯤 다음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336번 원점 O에서 출발해서 X축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다. 주사했던 데서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3만큼, 홀수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다. A가 0,8이고 주사위를 14번 던졌어.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이건 8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즉 OP의 길이가 10 됐다라는 얘기네요. 홀수 눈이 나온 횟수는 그래서 O에서 출발해서 P까지 가는데 길이가 10만큼 되도록 14번 던져가지고 P의 X좌표는 양수이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문제를 잘못 이해했네요. 주사위에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3,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는데 14번 던져서 AOP, P가 이렇게 가서 또 넓이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처럼 양수가 되었으니 OP는 10이다. 만약에 음수로 간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10으로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고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더 오답률을 높이고 싶었다면 왼쪽으로 가는 것도 신경 쓰게 만들면 되는데 친절하네요. Bx좌표는 양수라고. 자, 그러면 14번을 던졌는데 짝수 횟수랑 홀수 횟수, 그게 중요한 거죠. 홀수의 횟수. 홀수를 물었으니까 홀수 x번, 짝수를 y번이라 하면 자, 홀수는 나오면 왼쪽으로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만큼 가는데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짝수는 나오면 플러스 3y 해서 결국 10이 됐다는 얘기고 x랑 y를 더하면 얼마? 14가 됐다.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매우 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